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BTI 전략사관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열정적이십니다. 저는 BTI 전략과 소셜 IP하고 이병근 대표입니다. 저희는 오늘 비즈니스 성공을 부른 BTI 전략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지식자산 전략 단기 전수 과정이고요. 특허에 대해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다뤄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성남산업진흥재단 지식자산 자문협의회 전문위원이고요. BTI 전략과 기술 경영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BTI 전략 사관학교를 마치시게 되면 특허 오류가 눈에 보이시고 그거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확인용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허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특허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즈니스와 기술과 특허를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특허 전략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디자인, 특허, 침해 경고장이 나옵니다. 귀사에서 지금 만들어서 인터넷에 쇼핑몰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제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록 특허, 등록 디자인을 침해했습니다. 그럼 당장 그 사이트에서 내리시고 가지고 있는 전략 폐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디자인, 특허 침해 경고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받지 않고서도 사업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직원들 급여 주기 힘들고 우리 경쟁업체 견제하고 우리 새로운 또 밴드들 만나고 고객들 만나고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이런 경고장을 받으면 내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위축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경고장, 특허 침해, 기술 유출, 카피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대표님, 특허의 역할이 뭐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한다. 두 가지입니다.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한다. 자, 여기 보면은 멋있는 칼이 나옵니다. 검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검은 공격용 무기일까요? 방어용 무기일까요? 공격용. 그렇죠. 칼로 적을 섬멸할 수가 있죠. 원하면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적이 칼로 나를 칠 때 어떡하죠? 이걸 칼을 들어서 딱 막아내죠.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도 공격용 무기. 내가 원하면 상대방을 섬멸시킬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되고 상대방이 재정과 전략과 특허로 나를 공격해올 때는 그 특허를 막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용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칼을 보시면은 맨 앞에 뭐가 나와있죠? 왕관. 과연 이 영화에서 본다면은 이 칼을 누가 가져다닐까요? 왕이 가져다니죠. 귀중이 가져다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에서 이 문양을 보면은 이 소유자가 누군지 아는 것처럼 기업에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저 기업은 저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겠구나. 특허는 항상 세계 최초에만 줍니다. 그래서 저 기업은 세계 최초의 기술을 저분이 가지고 있구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기 거북이들이 열심히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키워드가 나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대한민국, 두 번째 키워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바다 거북이들이 아래에서 나와서 바다를 향해 가지만은 엄마 거북이가 돼서 알을 날아오는 거북이는 상당히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열심히 내가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승리하고자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정작 잘 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어떤 이 시장 경제 속에서 그냥 무너뜨린다는 거죠. 저희들이 아까 좀 말씀드린 대한민국가 스타트업이다. 만약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 그럼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M&A를 통해서 흡수 병합을 해가지고 가치를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죠? 좋은 거 있으면은 뺐죠. 그냥 뺏어버리면 되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라면 어떨까요? 진짜 좋죠. 인프라도 좋고 기술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떨까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어떠죠? 대기업에 비해 가지고 미약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아주 열악합니다. 당연히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 정도. 그리고 더 억울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전반이 대기업 위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죠. 현실을 직시. 저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중소기업이 스타트업이 우리가 살아남면서 어떻게 되냐?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특허에 대해서 로또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번 특허 이 기술이 있는데 이거 이번에 출원했는데 등록증 나옵니다. 이번에 등록 나왔습니다. 우리 투자 받고 이제 찬탄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로또로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로또가 나오고 그림의 떡이 나와요. 6개 맞추면은 로또가 되는 거죠. 근데 특허가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허를 엑시스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제가 정의하는 거는 특허가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특허가 돈으로 환산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엑시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공으로는 BTI 전략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비즈니스 성공을 보장한 자가 안다고 했어요. 네, 떨어졌는데 비즈니스 성공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BTI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은 비즈니스 성공에 대해서 뭔가 더욱더 가능성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성공을 이루는 거는 이것을 이 전략을 적용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자, BTI 전략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세 가지를 딱 나열하니까 보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세요. 아, 나는 진짜 멋있는 비즈니스로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 좋아도요. 기술력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술력을 승부할 거예요. 비즈니스 아무리 좋고 기술이 좋으면 뭐예요? 지식재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식재산을 확보싱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BTI 전략은 뭐냐면 이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놓고선 통합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BTI 전략입니다. 자, 비즈니스 성공을 부르는 실전 IP 전략. 여기에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소룡인데요. 멋있죠? 이 이소룡이 여러 가지 무술을 통합을 해서 절권도를 만들었어요. 절권도를 만들었는데 저도 몇 개월 동안 절권도를 수련을 했습니다. 제가 수련을 하면서 절권도 핵심이 무엇인가 파악했는데 제가 파악한 핵심은 뭐냐면은 제한되지 말고 다 사용해라. 예를 들어서 권투는 뭐를 사용하죠? 주먹을 사용하죠. 태권도는 주먹하고 발차기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소룡의 절권도는 주먹, 발, 팔꿈치, 이마, 뭐죠? 앞에 이거,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몸 다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허점 같은 거. 그래서 우리한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특허도 마찬가지인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난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 난 기술이 좋아, 난 특허가 좋아.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에 자꾸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들을 다 제한되지 않고 사용을 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일으키자는 거죠. 자, 이 문양은 절권도, 이소룡의 절권도에서 사용하는 문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그 문양이 나와요. 하나는 화살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음양, 나는 성격이 음이야. 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양의 방식대로 할 거야. 나는 음의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음양 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자꾸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림처럼 비슷한데 여기도 화살표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는 비즈니스와 기술이 나오고요. 밑에는 특허가 나옵니다. 그래서 BTI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겠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와 그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떤 보호하기 위한 특허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한 다음에 그 특허를 분석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핵심 특허를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어요. 핵심 특허는 뭐냐면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먼저 등록된 특허가 있는데 그 등록된 특허 때문에 내 사업이 어떤 장애를 받는 거예요. 그걸 핵심 특허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핵심 특허가 나오고 이 특허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그 비즈니스 분야의 기술의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 트렌드를 보니까 공백 기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쪽 기술이 공백이 있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이쪽 공백 기술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져가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또 가져가고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획득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기술을 어떻게 R&D 할 것인지에서 R&D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어떻게 하는 걸? 비즈니스 전략이 나오겠죠.
그걸 바로 특허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비즈니스와 기술을 우리가 자꾸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그 비즈니스를 구현한 기술이 있는데, 우리의 비즈니스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어떤 장치는 특허밖에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다른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비즈니스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지식재산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획득된 특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특허를 획득하고 활용하고 매매하고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특허 전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비즈니스와 기술에서 특허가 나옵니다. 다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한 사이클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자꾸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연속적인 상호작용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 집약적 기술이니까, 우리는 기업이니까 기술에만 한정을 할 거야. 우리는 기술은 딴 거만 하고 비즈니스 모델만 멋있게 할 거야.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특허만 제대로 확보해가지고 팔아볼 거야. 이렇게 선택이 아닌 연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멋있는 슈퍼카가 나옵니다. 이 슈퍼카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슈퍼카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하고 이것을 가공한 그런 분들은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뭐냐면은 돈이 있어가지고 이 슈퍼카를 사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서 아마 운전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아니에요. 이거를 살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이것을 샀을 때 이것을 운전할 수 있는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어떤 운전 조종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맞습니다. 야, 이 특허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BTI, 비즈니스와 기술과 특허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내 지금부터 특허 명세서를 쓰는 법을 배울 거야. 특허를 보는 법을 배울 거야. 이렇게 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이 차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뭐죠? 특허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특허 변리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를 줘야 되겠죠?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어떤 노동력과 전문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 전문가들의 전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돈과, 기본적인 돈과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 지식, 그리고 특허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들, 그런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 지적 활동 또는 경험의 산물로서 그 재산적 가치를 뭐로 보호하는 거죠? 법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받는 거고, 보호받는 거고, 기본적인 속성은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기술이니까 쓰지 마, 하지 마. 내 브랜드니까 쓰지 말고, 내 디자인이니까 쓰지 마. 썼으니까 돈 내. 쓰려면 돈 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적인 권리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뒤에 어떻게 하죠? 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보면 크게 세 가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산권, 그렇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이 나오고요. 이 신지식재산권에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한참 유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는 산업재산권 중에 이 특허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산권 크게 나눠가지고 네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 실무신화권과 디자인권과 상표권. 그래서 특허권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 영업 방법들, 이런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용신화는 방법적인 건 안 되고 물품 같은 건 형상을 가진 걸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당연히 브랜드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미감이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모든 식품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출원일부터 20년이에요. 그래서 출원일부터 등록을 받으면 출원일부터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화 같은 경우는 출원일부터 10년이에요. 그리고 상표권 같은 경우는 등록일부터 10년인데 다른 거는 다 20년, 10년, 20년은 딱 끝나는데 상표권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10년마다 갱신 가능은 반영구적으로 내 권리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맞습니다. 기업이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특허 전략입니다. 기업이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특허 전략.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그 차 그리면서 보여드린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 숙지에 대한 기본적인 특허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특허 기본 전략인데 용어의 정확한 사용, 뭐 출원, 공개, 등록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특허 분야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소통 언어예요. 자,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줄 알아야죠?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페인에 사는 사람하고는 스페인어를 해야 돼요. 내가 영어도 못해, 스페인어도 못해. 그럼 스페인 쓰는 사람하고는 전혀 소통을 못해요. 영어를 못해.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소통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변리사 전문가들은 이쪽 분야로 상당히 전문가예요. 그럼 그 전문가들과 기본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특허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특허 용어를 몰라요. 나는 출원이 뭔지도 모르고 등록 번호인지도 모르고 공개가 보는 거 뭔지도 몰라요. 이현재 출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리 저쪽에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지 그냥 띵가띵가 열심히 일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는 챙겨야 된다. 그리고 특허 출원 기본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심사라든가 우선권 주장이라든가 해외 출원 이게 뭔지 기본적인 절차를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요 기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어떻게 하고 로드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어떤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술 아이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있어요. 내가 강의를 듣고 보니까 우리 기술은 굳이 특허 낼 필요가 없네. 상표하고 디자인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야, 우리 기술은 상표만 내면 안 될 것 같아. 디자인하고 특허를 내야 될 것 같아. 이 특허가 이게 등록받기 힘들고 우리는 특허까지는 20년까지 필요 없으니까 10년만 충분하니까 실용신안으로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나한테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기업에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단 기간에 최적 비용 성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 획득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활용할 건지도 아셔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기업 내부에서 다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특허사무소와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특허사무소 업무 절차는 어떤 건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앞에서 보면 기업이 수주에 대한 기본 특허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 기업이 수행하게 되는 특허 획득 관리가 있습니다.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뭐냐면은 우리 기술 아이템이 있으면 이걸 진짜 특허 출원해야 돼 말아야 돼. 의사결정을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기술이 있다고 해서 다 특허 출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기술 아이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결정하는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그럼 내가 특허를 출원하기로 했어. 그럼 어떤 게 특허 포인트인지 특허 포인트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기술에서 그냥 특허 출원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고도화시켜요. 최소한 2단계, 3레벨 정도로 고도화시켜서 그걸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등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명자와 특허사무 담당자 간의 미팅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출원 일정이 납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는 한 달간 해가지고 출원 일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사무소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를 특허 명세서라고 해서 특허사무소 작성을 합니다. 그걸 검토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최종 출원 지시를 합니다. 출원 지시를 하면은 그때 바로 특허가 출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돼요. 그럼 거절이 이유가 나오면 의견제시 통지서가 나오는데 그때 바로 의견제시 통지서에서 중간 대응하게 되는데 그때도 만약 거절료가 났을 때 좋아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하니까 등록을 받아야 돼. 그래서 더 진행할 건지 우리가 처음에 출원할 때는 진짜 훌륭하고 좋은 기술이었는데 사업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우리 돈도 없고 그냥 포기하려고 그러면 그때 그냥 중단해버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 획득 관리를 위한 어떤 과정도 우리가 기업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먼저 특허의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특허 출원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기사를 보고 있어요. 기사를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업체에서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얘기는 내 독점적인 권리로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질적인 뭐냐면은 그 회사가 등록 특허 획본 게 아니고 특허를 받으려고 특허청에 제출한 거예요. 그걸 특허 출원했다고 그래요. 특허 출원. 내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기술을 문서에 적어서 전자 파일로 특허청에 제출한 행위를 특허 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특허 출원인데 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단순히 그냥 냈을 뿐인데 등록된 것처럼 특허를 등록받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어떤 기사에서는 그 회사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얘기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특허를 지금 특허청에 제출한 게 아니고 이미 2년 전에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를 등록받은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기자분들도 이렇게 특허 출원이라든가 그런 용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 출원이라는 거는 내가 특허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문서로 글로 적어서 전자 파일을 해가지고 그걸 특허청에 제출한다. 그러면 그걸 특허 출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출하는 파일을 특허 명세서라고 해요. 특허 명세서라고 하고 이게 보시면은 나중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1년 6개월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특허청 공개 특허 공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용훈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해서 이렇게 특허법인 이상을 통해서 특허사무를 통해서 출원했구나. 그리고 그걸 보니까 발명의 명칭은 레이저를 이용한 분광장치 및 레이저를 이용한 분광 방법에 대해서 특허 출원했네. 그거 알 수 있고요. 특허 총무 범위를 보면 이 사람은 뭐 레이저부와 가스 플스부와 뭐 제어부를 포함하는 이런 분광장치에 대해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했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특허를 이렇게 출원하게 되면은 선행 기술량을 하게 돼요. 내가 그러면 이제 특허 출원할 게 있는데 과연 이게 특허 출원했을 경우에 특허를 등록을 받아줄 수가 없을까? 그럼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출원하는 내용들이 그 전에 세상에 없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출원한 내용이 세상에 이미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기술을 검색하는 거를 선행 기술 검색 또는 선행 기술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검색어를 쳐가지고 딱 검색을 예를 들어 내가 P2P 업체다. 근데 P2P 업체는 P2P 검색어를 넣고 뭐 리워드 딱 해봤더니 없는 거예요. 뭐 10개가 나왔는데 검색해보고 나랑 똑같은 특허가 없네. 내가 환율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건데 검색해봤더니 나랑 똑같은 서비스 없네. 이거 특허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특허 사무소를 선택을 해서 이제 특허 기술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특허청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특허 출원서라고 해요. 특허 출원서. 이 특허 출원서는 이게 종이가 될 수 있기 전부터 요즘은 전자 파일로 돼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특허 출원서에는 몇 가지 정보를 적게 되는데 그 특허 출원서에 가장 먼저 적는 게 뭐냐면 특허 출원이에요. 출원인과 특허 발명자. 여기 보시면은 특허 출원인은 광주과학기술원, 발명자는 이용훈 씨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알 게 뭐냐면은 특허의 모든 권리는 발명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발명자는 명예예요. 내가 이 발명을 발명했어요. 그 명예고 모든 법적인 권리, 이전하고 판매하고 로열티 받는 거는 다 이 광주기술원 특허 출원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랑 발명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특허 출원하는데 그 사람 회사 이름만 있고 나는 없어. 그럼 나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출원인은 자연인,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단체, 이건 당연히 법인이겠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체는 개인으로 출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과 이런 법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허의 권리는 출원인한테 있다. 그러니까 항상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용훈 씨가 또 권리자로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나도 넣어주세요. 이용훈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요. 진행할 때는 내 이름을 출연으로 넣을 건지 내가 속하는 회사가 출연으로 들어갈 건지를 항상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 뭐냐면은 우리 둘이서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좋아 우리 같이 그러니까 공동 출연을 같이 넣자. 근데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동업을 하다 보면은 서로 찢어질 관계가 있어요. 그때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서는 가급적이면 공동 출연을 하지 말고 뭐 다른 계약을 개인적으로 냈더라도 하나의 출연을 통해서 관리하면은 나중에 상당히 그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 심사 청구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출원 후 심사 흐름도입니다. 우리가 내가 권리를 바꾸고 싶은 것들을 특허 출원서에 적어가지고 특허청에 제출하면은 이렇게 특허 심사를 해요. 이 기술에 대해서 내가 특허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그 심사를 하는 특허청 직원을 담당자를 누구냐면 심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심사관은 그러면 어떤 걸 보고 과연 특허를 줄 거냐. 그래서 크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를 봐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이 출원한 기술이 예전에 있었어 없었어를 따져봐요. 예전에 똑같은 게 있었어? 그러면 이건 신규성이 없네. 그래서 특허를 안 줘요.
근데 딱 보니까 똑같은 건 없네. 그러면 신규성은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있던 거에서 몇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쉽게 발명할 수가 있겠어. 그럼 이 특권에 진보성이 없네. 그래서 거절을 의뢰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성 이용 가능성인데 산업성 이용 가능성은 특별히 나오진 않고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는 어떤 신규성, 기존에 똑같은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은 진보성, 예전에 있던 걸 몇 개를 합쳐가지고 만들어냈으니 못 만들어냈냐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출원을 하게 됩니다. 출원하게 되면은 특허청에서 당신의 서류를 잘 받았습니다 라는 관리번호를 부여해줘요. 그게 바로 특허 출원 번호예요. 자, 특허 출원 번호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10-2000- 뭐뭐뭐뭐 7자리 숫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10이라는 거는 특허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홍시라는 20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출원한 특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이제 특허청에 파일을 제출하면 특허 출원 번호가 나오고 그때부터는 특허 출원 번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특허를 출원한 다음에 출원한 대로 모든 걸 심사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3년 동안 안건을 심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심사를 해주세요 하면은 별도의 심사 청구를 내면은 이렇게 심사 청구라는 걸 하는데 심사 청구를 하면은 그때 바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신규성이 있느냐 기존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지는 않지만 몇 개를 합치면 만들 수 있어. 그런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 제출 통지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절 이유가 있어요. 이 특허는 기존에 일본에 있는 어떤 특허에 나온 기술과 똑같기 때문에 신규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특허는 똑같은 건 없지만은 세 개의 기존의 특허를 통해서 1번 특허에서 A라는 기술과 2번 특허에서 B라는 기술과 3번 특허에서 C라는 기술을 단순히 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를 줄 수 없습니다. 거절 이유가 나와요. 거절 이유가 나오면은 어떤 출원인이 직접 만약 특허 사무소에서 특허의 어떤 내용을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정을 하면은 보정서와 우리가 보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발명들과 현행기술과 차별성이 있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서를 심사관한테 제출하면은 그 의견서와 수정된 명세서를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면은 특허 결정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특허 결정이 되면은 이 특허 등록번호가 그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특허 등록번호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특허 등록번호라고 나오죠. 여기는 10-10은 특허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7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등록 특허는 이렇게 10 나오고 7자리 숫자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이거 특허 등록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물어보죠 우리가. 그래요? 그럼 특허 등록번호가 어떻게 돼요?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2014- 뭐뭐뭐뭐 하면은 그건 어떤 거죠? 그건 특허 등록번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특허 출원번호나 특허 공개번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공개번호가 나와요. 공개번호 좀 이따 나올 텐데 공개번호도 마찬가지로 10- 연도가 나옵니다. 7자리 숫자가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면은 특허 등록이 되고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특허 거절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도 뭐가 있냐면은 모든 특허들은 아까 이제 이 공개 공고가 있었잖아요. 이 공개 공고가 있는데 1년 출원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특허를 등록증을 줄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기술을 나 혼자만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말고 일반인한테 공개를 해라. 그래서 일반인한테 공개하면은 그 공개한 대가로 너한테 독점권을 20년 동안 줄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6개월이면 모든 특허는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나랑 똑같은 기술이 없네? 우와, 그러면은 내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구나. 아니에요. 아직 1년 6개월 동안 안 된 거는 아직 검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허를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특허를 등록받은 사람은 어떨까?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권리를 행사하고 A 기업에서 만든 제품 우리 등록 특허를 침해했어요.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격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특허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특허 등록받은 거에 대해서
무효 심판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 그 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잘못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효 심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과 애플 사이에 뭐 무효 심판 뭐 그런 거 다 있죠. 그게 무효 심판인 거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거절 결정을 당했다. 그러면은 아, 나는 우리 더 이상 등록 못 받는 건 그거 아니에요. 거절 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청구 범위를 한 번 더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이 되면은 거절이 이유가 있으면 등록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그때는 거절 등록 심판원이라고 해가지고 요 앞에서는 특허청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특허 심판원이라는 곳에서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그때는 특허 법원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2심 제도를 거치면서 특허 법원에서 내가 수용할 수 없다. 그때는 대법원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특허하고 디자인이 있어요. 근데 이 특허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공개된 대가로서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된 거는 권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모든 기술을 공개를 하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특허를 출원을 하거나 디자인 출원을 해야 돼요. 내가 이미 공개된 거에서는 디자인을 출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디자인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 출원을 하신 다음에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셔서 할 필요가 있으면은 공개하기 전에 그 디자인을 출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표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예요. 아, 삼성, LG 그러면은 저 제품은 LG에서 만든 거구나. 저 제품은 삼성에서 만든 거구나 해서 그걸 아는 거라서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상표를 사용하다가 출원할 수가 있어요. 상표를 사용하다가 출원을 하더라도 만약에 등록된 상표가 없으면은 그거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허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독점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허권을 많은 분들이 독점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등록을 받은 특허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 기술을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의 착오점이 있어요. 원천 기술이 있는데 그 원천 기술에다가 몇 가지 개량을 하면은 그 개량된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원천 특허에다가 원천 기술에다가 내가 몇 개를 포함한 어떤 기술을 포함시켜서 그것도 등록 받으면은 내가 만든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원천 기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등록받은 내 특허 기술을 사용할 때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특허 등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뭐라고 했죠? 이 지식산권 기본은 누구의 사용을 배제한다?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은 못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천 특허가 있는데 그 원천 특허가 4가지 기술 요소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를 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특허 등록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4가지 원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이거 한 가지를 더 포함시키면 못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드는 거. 대신에 4가지 특허 원천 기술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를 더 포함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내가 이 5개를 가진 거를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4가지를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으로 만드는 순간 이거를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록 특허라고 해서 모든 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아시면 되고 항상 그 전문가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특허라는 것은 기술을 보호하는 거니까 모든 기술은 다 특허를 다 내야 돼. 근데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특허는 몇 개월 후에 공개가 된다고 했죠? 1년. 그렇죠.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 후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경쟁업체가 우리의 기술의 수준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특허를 우선 심사를 통해서 3, 4개월 만에 더 빨리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3, 4개월 만에 그 기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경쟁업체에서는 3, 4개월 만에 우리 기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기술을 오픈해가지고 등록을 받았어요. 등록을 받았는데 막상 행사하려고 보니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특허를 출원하지 말고 노하우로 그냥 간직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코카콜라 제조비법. 코카콜라 제조비법은 특허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만 특허를 받았으면 20년, 25년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특허권자는 자기 그 특허를 내지 않는 독점권을 확보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네는 노하우 몇 사람만의 노하우를 가지기 때문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제품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어떤 거는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특허 등록 받았어. 근데 상대방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거를 내가 증명하기 쉬우면은 특허를 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내 특허를 침해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증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막 재판에 왔다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특허 출원하지 말고 노하우로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딱 만약에 이 마우스를 만들어서 제품에 시장에 내놨어요. 그럼 다른 사람 경쟁업체가 이 마우스를 뜯어볼 수 있을까요? 뜯어 못 볼까요? 뜯어보면 구조가 나오고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이런 건 당연히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반도체 막 이 메모리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패키징 하면은 그걸 뜯어버리면은 그 리버스 엔지니어가 하는데 리버스 엔지니어 하더라도 구조를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특허를 출원해서 기술 오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허권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 특허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그 명세서에다가 내 기술이 막 다 적어 있으면은 그 기술에 적혀져 있는 게 다 내 기술이라고 내 독점적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 특허권은 오로지 청구범위. 아까 보면 아까 어떤 문서가 특허 공개 문서가 있었는데 밑에 부분에 무슨 부가 이루어진 무슨 뭐뭐가 딱 있었잖아요. 거기에 써져 있는 글자로 써져 있는 부분만 내 독점적인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만은 상장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건 내 기술이 아닌 거예요. 내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세서를 쓸 때는 내 기술로 내 권리를 확보할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의 특허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특허 출원서, 특허 명세서에는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 그 사람 기술로 확보하지 못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게 원인지. 그러니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건 내가 사실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특허 전략을 기본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목 선정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만나니까요? 당연히 성문으로 만나니겠죠. 이 성벽은 못 넘을 거예요. 넘기 힘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특허를 확보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꼭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기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 그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는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는 보면 여기를 밟으면 그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를 밟고 그다음에 세 번째를 밟고 네 번째를 밟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그냥 물을 빠뜨리려면 건너갈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A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3년 전에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런 특허를 기술을 했네? 이걸 분석해보고 이걸 분석해보니까 얘네가 3년 후에 4년 후에는 이런 트렌드가 나갈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기술 확보를 못했어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원천 기술 4개에다가 뭘 하나 더 붙이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거 새로운 구성 요소를 받으면 붙이면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요거에 대한 기술을 확보를 못했지만은 이 앞에 가가지고 얘를 기술 트렌드를 유출을 해서 이 앞에 있는 거를 등록을 내가 받아놓는 거예요. 기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로서 내가 가지고 있고 뭐 사업 투자도 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쪽 큰 기업에서 먼저 선두 기업에서 쭉 오다가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100억을 이게 설치를 해가지고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이쪽 갈 수밖에 없는데 얘네가 등록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길목을 선정하는 특허 전략을 내가 가져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목줄기계예요. 목줄기계. 큰 새가 개구리를 지금 반쪽으로 삼켰어요. 근데 완전히 못 삼켰어요. 왜 못 삼켰나 보니까 개구리가 관리된 그림이면은 황새의 목줄을 딱 쥐는 거예요. 삼키려고 하니까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상대의 목줄을 쥘 수 있는 특허권, 그러니까 상대방의 비즈니스 모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방향이 있으면 상대방이 만약 큰 S 기업이 있다. 그럼 그 기업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특허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내 특허권을 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기술이 바로 뭐죠?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내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공격하든 돈으로 공격하든 뭐 특허로 공격하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 잠재적인 대기업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내가 확보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확보해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걸로 목줄직입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본질 레벨업이에요. 여기 보면은 한쪽은 호랑이고 한쪽은 고양이에요. 잘 보시면 속은이 두 개, 밑에 두 개 똑같습니다. 긴 혀, 쫑긋한 귀, 수염. 근데 호랑이는 표고를 하면 어떻게 어흥 소리 나죠? 고양이는 어떤 소리 날까요? 야옹, 야옹 소리 나죠. 고양이가 핥히면 어떻게 해요? 상처나잖아요. 그러면은 연고를 바르면 나서요. 10번을 핥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호랑이한테 한 번 핥히면 어떨까요? 네네. 예. 호랑이한테 한 번 핥히면 그대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요. 누가 따라할까봐.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금방 특허출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급하다 할지라도 그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 같은 수준의 기술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고양이 같은 수준이 아니고 좀 더 두세 배 레벨을 해서 진짜 호랑이 새끼 같은 기술로 키워가지고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만이 시간이 좀 걸리고 돈이 걸리더라도 한번 핥히면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특허가 된다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본질 레벨업을 하자. 네 번째는 검색 활용이에요. 검색을 활용해서 내가 처음 가지고 있는 기술 같아도 검색을 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제대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키플사 같은 거 여기 보면 이게 P2P 파이낸스거든요. 이런 기술 하면은 이런 문서들이 나와요. 문서들이 나옵니다. 논문도 나오면은 아 나는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10년 전에 이 기술을 썼었네. 나는 A라는 기술이 진짜 좋은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A라는 기술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B라는 기술로 오히려 제안을 해보네요. 아 나는 그러면 B라는 기술하고 C라는 기술을 써보자. 그래서 이런 검색을 활용해서 내 특허 기술과 기술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